16번 문제 풀어봅니다. x1과 x2가 독립이래요. 독립. 자, 확률 변수는 지금 x1과 x2가 있고, 근데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10이고 분사 1은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 했어요. y가 x1과 x2는 최대값일 때 해서 y라는 확률 변수가 새로 증당했는데 y를 여기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y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max x1, x2, x1과 x2 중에 큰 값이 y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y가 10보다 클 확률 구하라서 확률이니까 probability 쓰고 y가 10보다 클 확률을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분포라고 했으니까 정기분포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생겼고 평균이 10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max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max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문제를 이렇게 꺾여버려 가지고 좀 복잡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x1과 x2 값이 예를 들면 x1이 15이고 x2가 8일 때 이때 y의 값은 얼마입니까? 하면 y 값은 10보다 큰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8이고 8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럼 y 값은 어딜까요? 10보다 클까요? 10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가 8인 경우에 1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y 값은 어떨까요? 10보다 큽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y가 10보다 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x1이 10보다 크거나 x2가 10보다 크면 되는 거네요. 그죠? 키포인트는 10이에요. 10. x1가 10보다 크냐 작냐? x2가 10보다 크냐 작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1은 10보다 작을 수도 있고 x1은 10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x2도 마찬가지로 10보다 작을 수 있고 10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둘, 셋, 넷. 왜냐? x1이 10보다 크냐 작냐? x2가 10보다 크냐 작냐로 되기 때문에. 자, 이제 y가 10보다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y가 10보다 크고요. 이때 y가 10보다 크고요. 이때 y가 10보다 크고요. 그러나 이 경우는 y가 10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y가, 즉 max라고 쓸게요. max가 10보다 큰 경우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하면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x1이 10보다 크거나 x2가 10보다 크거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결국 뭐하고 동일하냐 하면 x1이 10보다 크거나 or x2가 10보다 큰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확률의 덧셈 법칙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max가 10보다 클 확률인데 결국 이거는 여기에서 보니까 x1이 10보다 크고 유니온 x2가 10보다 큰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확률의 덧셈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확률의 덧셈 법칙은 이렇게 되죠. A 유니온 B의 확률은 probability A 더하기 probability B 빼기 probability A intersection B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확률 덧셈 법칙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x1이 10보다 클 확률 더하기 x2가 10보다 클 확률 빼기 x1이 10보다 크고 and 즉 intersection x2가 10보다 크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확률을 구해볼게요. 이거 얼마입니까? 자, 이거 구하려면 여기 이 그림 보면 되죠? 자, x1과 x2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10보다 클 확률이란 요 빗금친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빗금친 면적이 x1이 10보다 클 확률이에요. 얼마입니까? 정기분포라 저게 반이니까 0.5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0.5가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걸 구해야 합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느냐? 여기가 독립이라는 걸 봐야 돼요. 독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독립은 정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obability of A given B가 probability A와 같으면 독립이래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B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이나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이나 동일하대요. 즉 무슨 뜻이냐? B가 발생하지 않던 A에 발생할 확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B의 존재 여부가 A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독립입니다. 근데 그 다음 요 글을 보니까 조건부 확률 공식을 이용하면 두 사건 A, B가 독립일 때 이런 관계이래요. 자, 그럼 조건부 확률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걸 이용하는데요. 여기서 요거와 요거는 일치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요쪽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는 나누기 probability B는요. 왼쪽, 오른쪽은 probability A가 되고 결국은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는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B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터섹션의 확률은 가까이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언제? 독립일 때만 그렇습니다. 독립이 아닐 때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Y, X1, X2를 했는데 A, B면 우리가 A, B는 이벤트이고 XY는요. 확률 변수예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의할 때 헷갈리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A란 사건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X1이 10보다 큰 사건이라고 보시면 결국 확률 변수로 이벤트를 정의하나 그냥 보통 이벤트나 동일한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X2가 10보다 클 확률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여기다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인터섹션의 확률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구하면 결국 이건 이거죠. X1이 10보다 클 확률 곱하기 X2가 10보다 클 확률입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0.5고 이게 0.5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의 값은 0.5 더하기 0.5 빼기 0.5 곱하기 0.5 해서 답은 이거가 나옵니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면 한번 맥스로 꺾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x1과 x2의 중 최대값이 10보다 작을 확률 한번 구해보세요. 비슷합니다. 동일하게 하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문제는 맡길게요.